경상북도에 와주신 세계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입니다. 국토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안동시 풍천면에 있고 동부도청은 경북의 최대 도시 포항에 있습니다. 경북에는 10개의 시와 12개의 군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 남부지역 구미, 칠곡, 경산, 영천, 청도, 성주, 김천 이런 도시를 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어업이 발달해 있는데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도, 독도가 그곳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휴양 관광 도시입니다. 바닷물이 워낙 파랗고 맑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업화가 덜 된 농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주, 문경,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등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북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대대로 살아왔던 모든 시대의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양반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유교 문화를 먼저 살펴보면요. 경상북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 7곳 중에 2곳이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선은 유교의 나라, 유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양반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이 양반은 1900년도 초 인구 대비 양반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 경상북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도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양반 문화는 시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이어져 왔는데요. 시족 사회는 성씨를 가진 양반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높은 벼슬을 하고 그리고 불천이를 제수받고 임금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라고 한 분에 한해서 그분이 하나의 종을 만들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가가 경상북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들이 공부하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에 있는 성균관은 국립교육기관이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공립학교였습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이 있었는데요. 향교는 경북 시군 22개 지역 전 지역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원은 각 시족 사회에서 많이 건립해서 제사와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 중에 5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병산서원, 도산서원, 경주의 옥상서원, 대구의 도동서원입니다. 그리고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입니다. 사액이라는 것은 줄사에 현판 액자를 써서 임금이 현판 글씨를 써서 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소수서원 박물관 명종이 쓴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바다마을은 칠봉국도를 따라 강원도에서 경상남도까지 이어지는 대표적 여름 휴가지입니다.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도, 독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다야 워낙 아름다운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다 말고 조금 다른 형태의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에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총 4코스입니다. 그 중에 소개하고 싶은 곳은 1코스인데 이 길은 보부상길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부상은 등에 짐을 지고 장사를 하러 다니던 사람들을 등짐 장수들을 보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1코스 보부산길은 울진에서 봉하를 오가던 길입니다. 이 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때 이제 울진에서 수산물을 지고 봉하로 넘어온 사람들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돌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문어의 80%가 봉화, 영양, 안동 이런 지역에서 삶아져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의 강고등어가 유명하게 된 것도 이 보부상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유명한 것은 백암온천인데요. 백암온천은 개발된 지 1000년이 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온천입니다. 울진, 망향정, 봉평, 구산, 후정, 덕신 그 해변이 아름다운 해수욕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은 대게의 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대게의 도시. 바닷가하고 대게하고 너무나 유명하고 3월 하순엔 대게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덕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대소산 봉수대입니다. 봉수대는 불을 피워서 나라의 위기를 알리던 장소입니다. 대소산은 영덕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제일 꼭대기에 돌로 둥그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대가 있습니다. 불을 피워도 바깥으로 불꽃이 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임진왜란 때 왜구가 영덕으로 쳐들어왔는데요. 그때 영덕 대소산 봉수대에서 불을 피워서 그 다음에 영양, 문경 이렇게 해서 임금님이 계신 한양까지 금방 나라의 위기사항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 영해의 동쪽 끝입니다. 독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만큼 파도가 높아서 그 배가 접안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독도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울릉도에는 도동항, 나리분지, 봉래, 폭포 등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신라 문화권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주가 신라 문화권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는 고대에 존재했던 나라로 1000년간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년을 지속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천년왕국 또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워낙에 그 금을 세공하는 기술이 뛰어났고 금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황금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신라 시대 당시에 경주를 서라벌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의 한양이라고 불렀던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서라벌이 셔벌이 되고 서울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입니다. 경주는 들어가 보면 참 걸어가도 놀랍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요. 아파트가 있고 뭐 상점이 있고 집이 있는 그 속에 큰 무덤들이 그냥 턱턱 있습니다. 도시에. 그래서 도시 전체가 역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역사마을 양동마을도 경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에는 가야 문화권 도시가 있는데요. 가야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 초기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가야는 금강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등이 있었는데요. 경상북도에는 고령의 대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상주의 고령가야가 있었습니다. 고령은 대가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에서 금강가, 장신구 일체가 출토되어서 가야도 금세공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주는 성산가야, 벽진국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성산가야의 도시였습니다. 성산동 고분군이 남아있고요. 성주에서 독특한 것은 세종대 왕자 태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성군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 그 강화문에 가면 동상도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들의 태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가면 세종대왕의 아들이 18명이었는데요. 그 18명의 태를 묻고 위에 돌을 쌓아서 이렇게 비석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손자였던 단종,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 떠들썩하게 했던 왕가 사는 남자의 인공 단종의 태도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주에는 조선시대 양반가옥이 그대로 보존된 전통마을인 한계마을이 있습니다. 성주는 특산품이 참외인데요. 전국에서 어디에서 생산되는 참외도 참외만 보면 사람들이 저절로 성주 참외라고 할 만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조선의 문화인데요. 앞에도 약간 말씀드렸듯이 조선은 유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은 대한민국 직전에 있었던 국가로 600년간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전통문화라고 부르는 많은 부분은 조선시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곡 이이와 태계 이황생님이 조선 유학의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율곡학파와 이이황생님을 중심으로 한 태계학파가 조선 유학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조선 전 시대를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황생님이, 5,000원짜리에는 이이 선생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태계학의 본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계 선생님의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 다음 상주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의 이름의 유래가 된 도시입니다. 상주는 조선시대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자와 종가들이 상주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존애원이라는 곳입니다. 존애원은 조선시대 최초의 사립병원입니다. 상주 지역의 양반 가문에서 낙사계라는 것을 조직해서 돈을 모으고 이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는데 자신도 개원으로 받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주는 300의 도시, 3가지 흰것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꽃감, 누에, 쌀이 그것입니다. 아까 성주 참외처럼 꽃감 하면 다 상주 꽃감 할 만큼 유명합니다. 그 다음 문경은 조선시대 한양과 영남지방을 잇는 교통로였습니다. 문경 세제를 넘지 않고 한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쁜 소식을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을 문에 경사경자를 써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은 동네, 듣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자녀들이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곳도 세제를 넘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문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왕가 사는 남자의 드라마 촬영
목적지 세트장이 있는 곳도 문경세제입니다. 그 다음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이 있고,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 봉정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다가 경치가 조금만 좋다 하면 거기 정자가 있고 기와집이 있고 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만휴정인데요. 만휴정은 1500년경에 보백당 김계행 선생이 만든 정자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곳입니다. 한국의 정자들을 볼 때는 꼭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자연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 기둥들을 세워서 자연물 있는 대로, 바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세운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주는 선비의 도시로 불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이 있고요. 산사로는 부석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섬마을인데요. 무섬마을은 반남박씨와 선성김씨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아도서숙이라는 것을 건립해서 항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독립유공자 중에 경상북도에서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무섬마을에는 외나무 다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35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외나무 다리는 물이 많이 여름에 붉고 하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가을에 다리를 보수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때 다리를 보수할 때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공업도시로는 포항가 구미를 들 수 있겠는데요. 포항은 경북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1965년에 포항제철 포스코가 설립되면서 한국 최초의 철강회사입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많이 찾는 일출 맞이 명소 호미곶이 있고요. 영일대 해수욕장도 유명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보면 오른편에 그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습니다. 밤에 포스코에서 야경들을 다 키면 너무너무 분위기가 환상적입니다. 보트를 타고 그 바다에 나가서 석양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이 야경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룡포 가메기가 포항에서는 유명한 특산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미는 경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1969년에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선상군과 구미 인동을 합쳐서 구미시가 됐고요. 구미에는 금오산이 있는데 금오산에 올라가면 금오산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는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상북도에 와주신 세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